자, 9일차죠.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저번 시간에 리팩토링까지 했어요. 그쵸? 리팩토링까지 하면서 이렇게 분할을 좀 시켰죠? 분할을 시킴으로써 이제 메인 메서드한테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이제 클래스 패키지 나눠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것도 약간 최적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팩토링 자체는 최적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오늘은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해볼 거냐면, 오늘은 기능 추가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기능을 추가할 거냐? 자,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카페를 들어갔을 때, 보자. 자,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든 게시판에서 어떤 기능이죠? 리스트죠. 우리가 리스트 목록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리스트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자,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리스트인데, 리스트가 글 목록이 쭉 나오는 페이지들을 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제목 해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이 검색어가 포함된 제목들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렌즈, 여기는 뭐 동영 소니 뭐 이런 거니까 렌즈 하면은 이렇게 렌즈가 제목에 들어간 애들만 글이 나오게 돼요.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많이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자, 검색 기능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방금 전에 카페에서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우리 거에서 리스트죠. 리스트에 검색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리스트에 검색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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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이걸 아직 안 했구나. 검색 기능을 만들 건데 그 전에 요거부터 좀 할게요. 이거를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네요. 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시판 소스를 좀 보면은 여기 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디테일 부분에 여기 이거 어떤 기능인지 아시죠? 왜 이걸 우리가 만들었는지 아실 텐데, 얘가 여기도 있고요, 모디파이에도 있고요. 그쵸?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딜리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중복을 제거하고 이거를 좀 뭐랄까 메서드로 따로 빼서 메서드를 그냥 호출하는 식으로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디테일 쪽에서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이제 파운드 아티클을 우리가 초기값을 널로 주고 반복문을 통해서 그 안에 뭔가 값이 들어가게끔 저희가 처리를 했었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메서드를 넣어줄 거예요. get article by id 라고 하는 메서드를 넣어줄 겁니다. 자, 이러면 이건 당연히 없어요. 지금 안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앤데 우리가 이 밑에 있던 이 기능을 여기다 넣으려고 메서드 명을 지은 건데 이걸 대충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아티클 게시글을 가져오는 거죠. 뭐로부터? by id id를 넘겨줌으로써 그 게시글을 가져올 수 있게끔 메서드를 이제 메서드 명을 지어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자값으로 id를 넘기겠다 한 거죠. 얘를 만들겠습니다. 밑에 만들어지겠죠? 얘가 리턴 타입이 왜 아티클이고 이 프라이빗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굳이 프라이빗일 필요는 없지만 이 안에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자바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했었죠. 자, 여기 4개 변수까지 자바가 알아서 만들어 준 거고 리턴 타입이 아티클인 이유는 실제로 이 메서드가 여기서 쓰이는데 얘를 통해서 나온 리턴 값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얘 타입이 뭐예요? 아티클이니까. 그래서 얘 리턴 타입은 아티클인 거. 이거는 이제 그냥 이것만 보고도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아까 잘라놨던 얘를 좀 붙여볼게요. 이러면은 지금 얘는 파운드 아티클이 뭔지 못 찾고 있죠. 이거 왜 못 찾을까요?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변수는 어딨어?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죠. 근데 이 else if 이 부분 스타트 메서드 안에 있죠. 메서드 안에 변수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못 찾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파운드 아티클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고요. 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이거 볼게요. 여기서 받아오는 매개 변수 id는 뭐죠? 우리가 인자값으로 넘겨주고 있는 id는 어떤 거예요? 여기 뒤에 써주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글 번호잖아요. 그죠? 글 번호가 이 과정을 통해서 id에 담기는 거고 우리는 얘를 인자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더미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3개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글 번호가 각각 1, 2, 3일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1번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오는 거죠. 4개 변수로. 자, 그러면 1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i는 0부터 아티클스 사이즈 지금 3이죠. 초기 더미 데이터 3개니까 그쵸? 3인 상태에서 i 뿔뿔 그리고 돕니다. 그래서 get i로 가져와가지고 아티클에 담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게시글이 존재하면
아티클에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우리가 입력한 1이라는 값이랑 같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글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파운드 아티클에 다시 아티클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걸고 반복문 빠져나오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 갔어? 우리 여기서 리턴 값이 어떤 게 나와야 되고 여기다 넣어줄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메서드명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아티클을, 게시글을 가져오겠다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게시글을 우리가 get i를 통해서 넣잖아요, 있으면. 그죠? 지금 사이즈가 3이기 때문에 0번, 1번, 2번 순서대로 돌 거고, get 0번, get 1번, get 2번 해가지고 아티클에 넣을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파운드 아티클한테 뭐 주면 돼요? 파운드 아티클한테 뭐 주면 되냐는 말은 지금 여기에 넣고 있으니까 여기 리턴 값 뭐면 돼요? 여기다 넣을 리턴 값. 여기서 얘한테 아이디를 주면 안 되겠죠. 얘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get article, 게시글을 가져오겠다예요. 제가 얘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게시글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게시글을 넣어줄 거냐? 게시글을 넣어줘야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글을 가져와야 디테일에서 이런 거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했던 거를 밑으로 뺀 거니까, 요 안에서 이루어졌던 작업을 밑으로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 아티클에 우리가 아티클을 넣어주고 있었죠. 여기서 원래. 자, 이거를 다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돌려야 되지? 아, 여기까지. 아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지금 위에, 원래 위에 있던 로직이잖아요. 이 아이디 일치할 때 우리 뭐 했어요? 지금 이거 뭐죠? 파운드 아티클에 이 아티클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위에서 지금 파운드 아티클에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 리턴 값이 아티클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넣어주는, 위에서 이렇게 해서 넣어줬던 이 작업을 우리는 리턴 값으로 줘서 들어가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필요가 없는 거고 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아이디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리턴을 줄 겁니다. 누구를? 아티클을. 자,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접어놓고 보여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잘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 여기에 원래 found article에 아티클을 담는 로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로직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found article에 우리가 이거 리턴 값을 담아주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리턴 값이 아티클이면,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밑으로 뺀 것 뿐이죠. 그냥 밑에서 found article을 찾아줄 필요도 없고요.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면 이 아이디, 우리가 검색한 요 뒤에다가 검색한 글 번호가 아이디니까 그 번호에 해당하는, 그 번호랑 일치하는 게시글을 리턴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위에 있던 걸 그냥 아래로 가져온 거고요. 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직접 했으니까 그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 반복문을 통해서 찾아낸 게시글 아티클을 직접 넣어줬는데, 우리가 요 안에서 found article에다 직접 넣어줘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 넣겠다라는 의미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대신에 리턴 값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서드가 뱉어주는 리턴을 아티클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 아티클이 나오는 로직은 위에서나 아래서나 똑같이 지금 썼잖아요. 반복문이랑 if.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위에서 넣어줬던 아티클이랑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아티클은 같은 애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리턴 아티클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아티클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나머지가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하고 리턴 널 해줬죠. 이건 뭐죠? 그쵸? 여기서 그러니까 그 리턴 타입이 있을 때 리턴하는 구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뭔가 하나가 리턴이 되면 다음 거 또 리턴 되는 거 있어요? 없죠. 이 메서드 한 번 호출했을 때 뭔가 하나가 리턴이 됐어요. 리턴 타입이 존재해서. 그럼 그 다른 거 리턴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이 반복문을 돌아서 여기서 이 조건이 맞아가지고 아티클을 리턴했어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근데 얘를 돌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리턴을 여기서 못했어요. 그럼 얘를 리턴하는 거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를 리턴하면 뭐예요? 여기 이 조건 그대로 쓰잖아요. 파운드 아티클에 널이 들어올 거고, 여기가 리턴이 널이 되면 얘한테는 널이 들어갈 거고, 이 널이. 그럼 여기서 널로 이렇게 널이랑 같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같죠? 널이 들어왔으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복습할 때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면서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모디파이 똑같죠? 얘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똑같잖아요. 디테일이랑 모디파이에서 이 부분 아예 똑같아요.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여기까지인가? 똑같을걸요? 아예? 근데 우리 지금 이만큼 메서드로 빼서 만들었죠. 이만큼, 정확히 이만큼 똑같죠? get article by id. 그럼 얘도 되겠죠? 이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을 했어요. 그럼 우리 더미 데이터 있으니까 3개 들어있겠죠? 아티클 리스트 3개 잘 들어있네요. 그 다음 아티클 디테일 1 잘 나오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티클 모디파이, 제가 모디파이도 지금 수정을 했어요. 2번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됐다고 잘 나오고, 실제로 수정이 됐나 한번 볼게요. 잘 됐죠? 중복된 중복된 기능을 메서드로 묶어서 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왜 하냐면, 자, 지금 우리가 메서드들 뭔가 기능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쵸? 여기 기능들이 이렇게 뭔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 for, 우리가 밑으로 뺐던 그 로직이 지금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디테일이랑 모디파이에서는 완전히 똑같았고요. 딜리트에서는 약간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애가 3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다 따로따로 쓰면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가 디테일에서 쓰인 기능이고, 얘가 모디파이, 얘가 딜리트 라고 해볼게요. 다 유사하게 생겼어요. 다 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면 얘네가 각각 얘네를 다 따로따로 쓴다고 하면 얘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된다는 표현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다
안에 다 들어있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 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친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은 3개밖에 없지만 뭐 더 기능들이 많아지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기능 수정을 해야 돼요. 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인데 기능 수정을 여기서 뭔가 해야 돼요. 얘가 되면 얘도 기능 수정을 해야겠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니까 아마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니까 뭔가 기능 수정 부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애들도 다 건드려야 될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를 다 건드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건드리고 얘도 건드리고. 일단 일이 많죠. 첫 번째 할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얘한테는 정상적으로 고쳤지만 얘한테 고치다가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코드를 말아먹을 확률도 올라가죠.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 기능들을 하는 친구 하나를 여기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를 이렇게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너도 내가 필요해? 너도 내가 필요해? 그럼 얘가 필요한 곳마다 호출만 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불필요한 코드 줄수가 많이 사라지게 돼서 최적화도 좋고요, 코드가 간결해지고, 그리고 코드를 파악하기에도 편해요. 이게 마지막에 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좀 전에 디테일에도 우리가 그 폼은 부분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 모디파이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서 코드를 분석할 때 같은 기능을 하고 같은 모양이고 똑같이 써있지만 얘 읽을 때 이거 읽었어요. 쭉 내려갔죠. 모디파이 읽을 때 얘 읽었어요. 단번에 얘가 똑같다고 이식이 돼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2번 써있는 걸 2번 읽을 뿐이에요. 보통 분석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볼게요. 이거는 누가 봐도 메서드 호출이죠. 우리 이제 아니까, 이게 메서드 호출하는 건 아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개발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메서드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죠. 메서드를 찾아가겠죠. 메서드를 분석을 했어요.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모디파이에서 이 메서드를 또 봐요. 그럼 얘는 이런 기능을 했구나 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얘를 읽어볼 필요조차 없잖아요. 나눠 써있으면 이게 똑같은지 다른지 뭐 비슷해 보여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서드로 빼서 중복 기능을 빼서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지 보수가 상당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거를 안 빼도 기능에 문제가 전혀 없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유지 보수 차원이나 이제 협업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모든 게 다 이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상의 문제도 이 폼은 돌리는 로직을 예를 들어서 한 100군데에서 썼어요. 그러면은 이 100군데에서 이 로직이 돌 거 아니에요. 계속 만약에 한 기능 안에서 여러 번 돌았다 그러면은 100번 돌았어요. 근데 이걸 메서드 호출로 했어요. 그럼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만큼의 메모리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가 100%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막 이게 막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여러가지 이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중복을 제거하면서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남았죠? 딜리트 남았죠. 근데 딜리트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쵸? 쟤는 모양이 달라서 그대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좀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얘를 지울 거예요. 딜리트에 있는 모양은 조금은 모양이 다르지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친구를 지웠고요. 아까처럼 여기다가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는 get article index by id라고 만들었어요. 이런 뭐죠? 아까처럼 그냥 직역을 하면 아티클의 인덱스를 가져와라, 아이디를 줄 테니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딜리트에서 쓰였던 이 기능, 우리 인덱스를 뽑아오기 위해서 썼던 거였죠. 지울 때 인덱스 써야지 정상적으로 지워지니까. 그래서 이름에 인덱스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리고 얘를 만들 겁니다. 만들 때 자바가 제시해주는 해결책, 체인지 아니죠. 체인지 아니고 크리에이트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쓰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크리에이트 해줬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리턴 타입 왜 인트인지 잘 아셔야 되고요. 자,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는 아티클을 그대로 리턴을 해주면 위에서 아티클 넣는 거랑 똑같았기 때문에 좀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죠? 얘는 이제 인덱스를 줘야 돼요. 어떻게 줄까요, 이거를? 자, 저는 이거를 일단 여기가 필요 없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를 리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가 없는데, 일단 이걸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거 필요가 없는데? 자, 저는 이런 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거 딜리트에서 쓸 거죠. 그럼 딜리트 상황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프로그램 시작하면 더미 데이터 3개 있어서 딜리트가 가능해요. 자, int id, 우리가 웹에벤스로 받아오는 인자, 넘겨주는 인자 id 1번을 지우겠다. 그럼 여기 1이죠. 그죠? 자, int i가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초기값이 0이고 아티클 사이즈 지금 3이죠. 반복을 돕니다. 그래서 얘가 3번 반복돼서 아티클에 각각 0번, 1번, 2번 게시글이 담길 거예요. 이건 인덱스죠. 얘는. 그쵸? 자, 그러면 이 0번 인덱스에 있는 이 아티클의 글 번호는 1이죠. 여긴 2고 여긴 3이고 요거는 이제 아실 거고.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전에 아티클을 넘겨줬는데 쟤는 인덱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리턴 타입도 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자, 제가 1번 글을 지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article.id는 1이 있죠. 그럼 여기 일단 1부터 돌 거고요. 일단 여기 1도 들어올 거고 2도 들어올 거고 3도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반복문이니까. 근데 id는 1이죠. 여기 1번 글 있으니까 이거 일치하네요. 그러면 이거 돌려주겠죠. 이때 i 뭐예요? 0이죠. 첫 번째였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글을 지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번. 자, i가 0부터 시작을 해요. 3번 반복을 하죠. 0, 순서대로 0, 1, 2 순으로 i가 올라갈 거예요. 자, 아티클에다가 0번, 1번, 2번 해서 각각 1, 2, 3번 글을 담았죠.
그쵸? 글이 3개가 있었으니까 담긴 거죠. 그리고 여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로직이 실행되는 건 아니죠. 먼저 0번 시작해서 get 0 해가지고 아티클에 1번 글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비교하죠. 이 순서대로 갈게요. 네,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겠네요. 자, 지금 아티클 얘는 아티클스의 0번 인덱스에 존재하던 애예요. 그럼 1번 글인 거고, 그죠? 그럼 이 아티클의 아이디는 1인 거죠. 첫 번째 돌았을 때 지금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는 2죠. 이게 안 되겠네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돌아요. 1이죠. 아티클 아이디는 2가 되겠죠. 얘 2네요. 맞네요. 리턴 I 한대요. 지금 I 뭐죠? 두 번째 돌고 있어요. 얘죠, 얘 1. 그럼 우리가 1번을 1이라는 숫자를 리턴을 해준대요. 그럼 위에서 딜리트해서 1이라는 숫자를 받겠네요. 이 파운드 인덱스가. 그죠? 리턴을 받은 거니까. 지금 2번 게시글 지울 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탈 거고 내려가서 인덱스 1이니까 1번 인덱스 지우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던 대로 2번 글 지워지겠네요. 그쵸? 이래서 I를 넘겨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되면 그냥 대입을 해보면 돼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상황에 맞게 대입해서 하나씩 뜯어보세요. 눈으로 쫓아가면서 뜯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코드를 더 줄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랑 자바투 이제 같이 하면서 향상된 포문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죠. 향상된 포문은 어떤 배열이나 리스트가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뭔가 까볼 때 우리가 향상된 포문을 쓸 수 있다고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향상된 포문으로 해서 좀 많이 간결하게 줄일 겁니다. 이만큼을 없앨 거예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자, 향상된 포문 사용법은 제가 따로 알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쓸게요. 이게 끝이에요. 자, 이런 무슨 말이냐면요, 향상된 포문은 알아서 얘 사이즈에 맞게 아티클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얘 사이즈에 맞게 알아서 처음부터 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이즈까지 돌려요. 돌려서 얘한테 넣어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기능을 해요. 우리도 반복문 돌려서 i로 인덱스 찾아가지고 아티클에 넣고 있잖아요. 반복할 때마다.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가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3이면 처음에 0번 인덱스를 여기다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돌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1번 인덱스 값을 여기다 넣는 거고요. 또 돌려요. 다시 올라왔을 때 2번 인덱스 값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요. 만약에 또 올라왔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근데 얘 아티클 사이즈 3이었죠. 아티클스. 그러면 지금 3번 인덱스가 얘한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애초에 여기를 올라오지도 않겠지만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만큼 알아서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향상된 포문인데 이 두 줄을 한 줄로 그냥 편하게 쓴 거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밑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건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얘도 똑같죠?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우리가 향상된 포문으로 바꾸기 전에 있던 코드는 포문 안에서 int i를 만들어주죠. 0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만들어줘요. 근데 향상된 포문은 그런 거 없이 알아서 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int i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0으로 초기값 0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돌렸을 때,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포문에 적었던 마지막에 썼던 스텝 i 뿔뿔 그걸 해주는 곳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런 거 없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났을 때 i 뿔뿔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없으면 하나 증가돼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덱스처럼 0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i가 커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i 뿔뿔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조건문을 뭐 실행을 했다면 i 뿔뿔 하기 전에 리턴 i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실행을 안 했다면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얘 실행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위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여기서도 뭔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합칠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id. 자, 여기다가 int index get article index by id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 지울 겁니다. 위에서 반복되고 있는 향상된 포문 부분이에요. 이거 지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지 얘가 아니지. 얘가 아니라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라고 줄 거고, 리턴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얘가 의미하는 바를 또 알아야겠죠? 왜 이렇게 썼는지. 자, 우리 지금 얘 뭐 하고 있어요? get article index by id. 이 친구 뭐 하고 있죠? 게시글에 인덱스 찾아서 넘겨주고 있죠. 그쵸? 이 get article by id 얘는 뭐 했어요? 원래 게시글 찾아서 넘겨줬죠. 아티클 자체를 넘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스에 게시글이 0, 1, 2번 인덱스에 각각 들어있는데, 우리가 게시글을 가져올 때 인덱스 번호만 알면 게시글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인덱스를 구하고 있고 얘는 게시글의 인덱스를 구하고 있잖아요. 0, 1, 2 이런 거. 얘는 게시글 자체를 구하고 있었죠. 아티클. 그래서 서로 리턴하는 게 달랐는데 우리는 이 글을 알려면 인덱스만 알아도 글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요 int 인덱스에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에 맞는 그 아이디랑 일치하는 게시글의 인덱스가 넘어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테일 1 했어요. 그럼 디테일에 얘 쓰여 있죠. 그럼 얘가 얘를 실행시키겠죠. 밑에서. 그럼 이게 돌아요. 그리고 아티클 아이디가 1,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가 1 일치하면 0이라는 인덱스를 주겠죠. 1번 글은 0번 인덱스에 들어있으니까. 자, 그럼 이 인덱스 0이죠. 자, 조건문을 왜 이렇게 썼는지도 볼게요.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래요. 우리 리스트 안에는 인덱스가 음수인 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도 리턴 마이너스 1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널 음이랑 비슷하게 쓰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없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만약에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넘어온 거니까 게시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건 게시글이 일치하는 게시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있을 때 우리는 아티클스의 get index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아요? 글 자체 가져오죠. 그 글을 리턴 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또 한 번 간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뭔가 소스 코드 로직을 만들어 놓고 만들었으면 그 로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얘랑 비슷한 것들이 쓰인다 하면은 그 비슷한 것들도 내가 만든 걸로 쓸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을 해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8시 5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